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토요일에는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운동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효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엘보 운동에 관한 거라고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실외 운동들, 그중에서도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 골프 같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운동을 관두지 않는 이상 누구나 한 번씩은 거쳐가는 오늘은 팔꿈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팔꿈치에 생기는 통증도 사실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비롯되는데 어떤 경우에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네, 팔꿈치를 한번 만져보시면은 네. 뼈들이 튀어나온 곳들이 좀 많죠. 네. 네,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네. 이 자리가 다 힘줄이 붙는 자리입니다. 아. 네, 이 힘줄을 계속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결국 손상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힘줄이 딱 붙는 자리인 뼈 근처에서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뼈가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병원을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뼈가 아니라 뼈에 얇게 붙어 있는 힘줄 손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팔꿈치 힘줄 손상을 다 뭉뚱그려서 엘보우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엘보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팔꿈치 그 바깥쪽 뼈 튀어나온 부분 그쪽에 튀어나온 게 테니스 엘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쪽이거든요. 그쪽을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그러니까 안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에 아픈 게 보통 골프 엘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옛날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꼭 골프라든가 테니스 때문만도 아니어서 그냥 이제 엘보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때로는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 아프다고 오시거든요. 네. 예, 제가 물어보면 장바구니 많이 들고 다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장바구니 엘보우가 생기셨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무튼 엘보우가 좀 다양한 손상이지만 결국은 힘줄 손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통증이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네, 팔꿈치 통증은 힘줄 손상 때문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게 힘줄이라는 게 말 그대로 힘을 주려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염증이 있으면 힘을 못 받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렇게 손상이 있는 힘줄에 힘을 줄 때 아픕니다. 예, 주로는 이제 열심히 하던 운동 동작들이죠. 네. 배드민턴, 탁구, 골프 이런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바구니를 들 때도 이게 아프시고 심하면 컵을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힘줄이 팔꿈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손목으로 가서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팔꿈치 동작보다는 보통 이렇게 손목 동작할 때 많이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 뒤꿈치나 팔꿈치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나요? 어떤가요? 뒤꿈치하고는 같은 힘줄 손상이긴 한데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네. 그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 뒤꿈치는 가만히 있다가 첫발 디딜 때 아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염증이 약할 때는 굳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때 아픈 것보다는요. 네. 손상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해당 동작에 힘을 주게 되면 아픈 경우. 그러니까 발 뒤꿈치로 치면은 디딜 때 아픈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아프다. 네. 병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게 되는 거죠. 이런 통증이 오는 경우에 물론 병원을 가보시긴 해야겠지만 그 전에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이나 동작을 그만해야 되겠죠? 이제는 잘하시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원인이 그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하면 좋아질 리가 없겠죠. 네. 우리 그 옛날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물을 채우고 있는데 물이 네. 안 차요, 독에.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밑이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파스도 묻혀보고 찜질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나아요. 네. 알고 봤더니 원인이 되는 동작을 계속 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을 일으키는 일체의 동작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급성으로 부어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좀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만성적으로 아픈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급성으로 부어오른 경우에는 얼음찜질이 좋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경우는 온찜질이 좋고 그렇군요. 네, 얼음찜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부어오른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약간 열감이 있을 때 해주면 그렇죠. 좋겠군요. 예, 그리고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재활 운동들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죠? 예,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운동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처음에 발뒤꿈치 통증 말씀드릴 때 이 염증을 먼저 가라앉혀야 되냐,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되냐 이렇게 네.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그쵸. 나세요? 어느 기억나죠. 게 먼저? 예. 이제 알죠. 이제 염증을 먼저 가라앉혀야 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염증이 있는 상태는요. 네.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잘 안 되고 예. 그걸 억지로 늘려주면 오히려 주변 조직의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먼저 깔아앉히는 게 중요한데요. 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약을 좀 먹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깔아앉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트레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염증이 좀 가라앉게 되면 이제 그 이후의 스트레칭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 건가요? 네. 이게 일단은 이게 아프고 안 쓰게 되니까 관절이 굳게 되거든요. 네. 굳어 있으면 또 그 자체로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늘려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예. 스트레칭 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긋하게 오래 늘려주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은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염증, 즉 이제 손상이 있었던 자리가 재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최대한 원래처럼 재생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 쓰고 또 가만히 있어 버리면 흉 조직처럼 돼 버리거든요. 피부에 손상이 생겼을 때 흉 생기면 그게 네. 딱딱하던가요? 아니면 부드럽던가요? 딱딱하죠. 딱딱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좀 지긋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리 몸의 근육은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네. 안쪽이 굳으면 안쪽, 바깥쪽, 뭐 앞쪽, 뒤쪽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예. 한쪽이 굳어버리게 되면 또 다른 쪽에 무리가 되게 되고 또 다른 쪽에 손상이 생겨서 통증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긋하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범위를 확보하고 나면 비로소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육이 발달이 되면 네. 또 힘줄도 조금씩 튼튼해지고 또 같은 힘을 받아도 근육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흡수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덜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혹시 이런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3단계 말씀드렸죠. 염증을 깔아앉히고 첫 번째, 두 번째 스트레칭으로 관절 범위를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근력 강화로 튼튼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급한 마음이에요. 예, 단계를 건너뛰거나 이를테면 보세요. 염증이 이미 아직 덜 가라앉았는데 스트레칭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안 되죠. 그렇죠. 예. 관절 범위가 확보가 안 됐는데 근력 강화로 바로 넘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또 이래요. 그 염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면 증상은 좀 없어지거든요. 예. 통증이 사라지니까 다 나았나 보다. 그리고 운동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손상이 다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운동법이요. 건강한 팔인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지요. 네, 그럼요. 현대 생활에서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팔꿈치 힘줄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미세한 손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굳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혀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팔꿈치 주변에 근육 강화 운동 그런 걸 해주면 힘줄 손상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팔꿈치 통증 조기에 잘 치료를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만약에 만성화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실제로 좋은 힘줄은 그 물고기 생태 아시죠? 생태처럼 이제 바짝바짝하고 이렇게 예, 좋은 상태가 좋은데요. 예. 손상이 누적돼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황태처럼 됩니다. 예, 생태와 황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건조하겠죠. 그렇죠. 황태가 예, 푸석푸석하고요. 그렇죠.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네. 수분이 날아가고 예. 그 다음에 푸석푸석하니까 어느 게 더 잘 찢어질까요? 황태가 더 잘 찢어지죠. 그렇겠죠. 네, 푸석푸석한 게 더 잘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힘을 예전만큼 못 받는다 이렇게 느끼시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만 힘써도 아프고 조금만 운동해도 아프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네. 뭐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하시면 이제 컵도 못 들고 뭐 운동들은 이제 은퇴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우리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팔꿈치 통증을 방치해서 이렇게 황태처럼 만들어버리면 나머지 시간 동안 운동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날씨 풀리면서 아마 야외 활동들 또 운동들 많이 하실 텐데요. 엘보 운동 또 손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유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